법 40문제 안 나와요. 16문제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80% 어찌됐든 여기 80% 확률 80%는 무조건 복습만 해야 돼요. 그 다른 페이지 수 적어줬으니까. 그 방금 종부세는 만약에 그 아까 그 지문하고 주택만 열심히 절차만 쭉 보세요. 주택만. 예? 예. 안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은 24번 문제. 24번 문제 정답이 몇 번이었죠? 틀린 거 물었죠? 3번이었죠. 자, 확률적으로는 60%인데 올해는 종부세도 임대소득은 또 확률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근데 이제 한 60% 되는데, 자, 1번은 112, 2번은 113페이지, 3번은 113페이지, 4번은 116페이지, 5번은 113페이지입니다. 자, 요것은 크게 설명할 것이 없고요. 자, 거기에 보면 3번을 한 이유가 있죠. 네, 요거는 우리가 임대소득의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임대를 했는데 농지임대 비과세다. 근데 농지임대는 거의 시험에 안 넣죠. 근데 임대가 1세대 1세대 내에서 몇 개 주택? 1개 이하 주택을 임대가 아니고 소유한 자. 자, 몇 개 이하? 1개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 됐나요? 1개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 임대가 비과세이다. 그런데 그 1개가 단 무슨 주택에 해당한다면 고가주택이라면 과세다. 됐나요? 이거 명확하게라고. 그럼 고가주택은 지금 양도가 아니고 임대죠. 그럼 이 고가주택은 기준이 얼마다? 9억을 초과한다고요. 얼마? 그럼 9억 초과인데 언제냐 하는 거죠. 임대 시점이 아니고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종료일 또는 부동산 주택을 팔 수 있어요. 양도일 기준에 한다. 기간이 언제냐 하는. 그 다음에 가액은 뭘 따집니까? 거래 아니죠. 실지 거래가 들어가면 되고 기준시가다 이 말이고. 두 번째, 그리고 얼마? 9억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가액 기준이 나오면 전부 다 9억이에요. 9억. 지방세든 국세든 이제 전부 다 9억이야. 지방세든 국세든 주택 나오면 이제 기준이 얼마라고 해요? 전부 다 9억을 초과하는 것 나옵니다. 근데 기준시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왜 틀렸습니까?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맞죠? 근데 실지거래가액 있죠. 뭐로? 기준시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6억이 아니라 9억이라고요. 답은 쉬운 문제였어요. 됐나요? 자, 이거 포인터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지문에 보면 5번 있죠. 5번. 보기 5번 있는데 이 5번도 X 틀렸습니다. 답이 두 개. 5번. 자, 이 5번 지문은 여기서 확인합니다. 자, 25번 문제 가세요. 자, 25번. 자,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중점될 것은 임대소득은 25번 문제가 그 핵심이다. 혹시 놓는다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25번 문제 정답 몇 번이라 했어요? 4번. 이 내용이 이거를 두 개 중복해서 중요성을 두 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번은 4번이고요. 역시 113페이지 있는 내용이고 확률적으로 역시 60%. 자, 60%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주택수가 중요하고요. 무슨 수? 주택수. 답은 4번인데 답은 4번이 이제 확인됐나요? 확인됐을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짜리야? 10억이잖아요. 그럼 10억이면 얼마를 초과해요? 9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이걸 고가주택이 인식돼야 된다고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니까. 그러면 10억 원인 기준시가 10억 원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했고 기준시가 낮고 9억을 10억이니까 9억을 초과한다 이 말이야. 고가주택이다.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 줄 거 보세요. 지급받은 소득이죠. 밑줄 거라 했어요. 지급받은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가세된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왜 내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할까요? 지급받은 소득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그는 가세가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낱말에서 지급받은 다른 것도 한 개 더 익혀야 돼요. 다 맞는데 가세 기준의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예? 뭘 받았냐? 지급받은 소득에 전세금을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전세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건 가세한다 안 한다? 가세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뭐야? 월 수입이 아니죠. 보전금이야, 보전금. 보전금은 내줄 돈이야. 수입이 없다고요. 수입이 없다? 그래서 가세하지. 전세금이나 말하면 가세하지 않는다 해가 맞다고요. 근데 월세로 받을 때는 한 개라도 고가주택은 가세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한 개가 전세금을 받았다면 가세하지 않는다고요. 두 개의 질문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답은 여기서 4번인데 여기서 2번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에서 주택수가 중요하다. 1세대 1주택이니까 주택수가 중요하다고요.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은 무조건 합산합니다 하는 거고요. 전세됐다면 소유자 주택을 안 보고 임차인의 주택수로 계산하고요. 다가구 주택은 국세니까 단독 한 개 주택을 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요. 자,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봅니까?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임대소득이라서 임대소득이 공동은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이연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라면 그때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이게 아니고 예, 소득 기속자로 누구? 소득의 기속자로 신청한 자의 주택으로 본다고요. 근데 올해 지분이 가장 많은 것도 아니고 기속자로 신청된 자도 아니야. 너는 무조건 1주택자야 라고 한 거죠. 단 너는 무조건 1주택자야 한 것이 신설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내가 강조한 거예요. 이걸. 자, 연간 그 공동 소유 주택의 1주택에서 연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1주택자야. 지분이 많지 않아도 되나요? 지정되지 않아도 연간 소득이 얼마라고요? 600만 원 이상이 발생한 자는 무조건 1주택자야. 자, 그 다음에 모성주택으로서 그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그게 그 고가주택이 내 지분이 몇 프로냐? 30% 초과된다면 지분이 몇 프로? 30%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아니더라도 지정되지 않아도 무조건 1주택자라고요. 되나요? 예. 나중에 해설 부분 보세요. 해지수. 예. 자, 됐습니다. 26번. 26번은 양도취득시기입니다. 양도취득시기는 11개가 있는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했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확률은 40%.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데 자, 1번 지문은 130. 2번 지문도 130. 자, 1번에서 4번까지는 전부 다 130페이지에 다 있어요. 5번 지문만 우리가 128쪽이 있어요. 128쪽이 있는데 자, 요게 1번이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을 한지 처분했죠. 그럼 한지 처분해가지고 새롭게 땅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목과 지분이 변경된다. 여기까지는 양도 개념도 없죠. 취득행위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한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분이 병리된 것은 취득도 양도도 없다고요. 근데 한지 받아서 나중에 양도된다. 처분한다고 처분. 그때는 양도가 되죠. 그러면 한지로 인해서 처분한 땅은 그 취득은 언제입니까? 요게 처음부터 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한지 처분 전 되겠죠. 한지 처분 전 토지 소유자의 취득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받아올 때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 플러스가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정한지 감한지죠. 정한지 감한지는 받아올 때 발생했잖아.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시점이죠. 이 시점. 요 시점이 뭡니까?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죠.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을 쓰는 거는 정한지와 감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야. 한지 받아서 처분하는 땅은 처음부터 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2번은 타인의 부동산을 뭐 했어요? 점유했죠. 그럼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러면 민법상 시효취득 20년치 흘러갔어. 시효취득했다고요. 그 시효취득한 땅을 양도했다고요. 그럼 요 시점이 아니라고요. 점유 개시일. 점유 개시를 한다. 이것이 2번 질문의 중요점이죠. 근데 이 점유 개시일이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취득시기 어제가 있다고요. 이 점유 개시일이 언제? 84년 12월 31일 이전이 된다면 그때는 85년 1월 1일 날 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했죠. 여기까지. 자, 27번. 자, 27번. 올해 상당히 뭡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했죠. 27번 문제.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이것은 우리가 138쪽에서 13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확률, 올해 단기보유 특별공제 80%죠. 자, 틀린 것은 물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죠. 근데 3년 이상 보유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럼 3년 이상 보유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을 가진 자는 안 되죠. 그런데 나머지 고가주택도 장보강되고 비사문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된다. 부동산이 안 되는 것은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세대 2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했어요. 언제 취득한 분양권만? 올해 취득한 것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될 때는 양도 차익에 일반적으로 몇 프로 곱하는 거예요? 2%.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양도 차익에 2%를 정한 공제율을 정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기본이 최대 몇 년입니까? 15년. 그럼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모든 부동산은 원래는 2%인데 누구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왜? 비과세인데.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인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그럼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에서 9억을 빼죠. 9억을 뺐다는 9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억울하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 연수에다가 몇 프로 해주고 4%. 거주 연수에 4%를 한다 이 말이에요. 최대 몇 년? 최대 이거는 10년. 최대 몇 년? 10년이라고 10년. 그럼 이것도 10년이고 이것도 10년이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유연수의 4%와
거주인 4%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어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도 해야 되지만 2년 이상 뭐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돼.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4%를 증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지만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공제율 4%를 증받을 수 없다고요. 그때는 뭐 일반 과세 공제율인 2% 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거 강조해서 안 했어요. 이해됩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인 2% 정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1번이 틀린 이유 알겠어요? 1번이 왜 틀렸어요? 그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관계없이 보유연수의 4%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럼 뭐 2% 이거 된다고요. 4%를 하려면 거주도 해야 된다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3번은 15년 이상 보유한 상가 건물이죠. 그럼 일반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어디에 한다? 양도 차익에. 자, 그리고 5번은요. 5번. 보기 5번은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죠. 조정지역 대상 지역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조정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된다고요. 그럼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1세대 2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나요? 자, 그 다음 28번. 자, 정답이 2번이었어요. 자, 2번. 자, 1번은 물음표. 2번 보기는 149. 3번은 154. 4번은 150. 그 다음에 5번은 156쪽에 있는 내용. 자, 옳은 것을 물었는데 확률적으로 이게 몇 프로다? 80% 대상이죠.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죠. 비과세 받을 수 없다. 틀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말이죠. 그럼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니까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3번. 3번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았죠. 자, 그러면 뭡니까?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자가 자, 뭘 받아요? B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 일반 주택은 상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 인정돼요. 그리고 뭘 먼저 한다? 요거 A주택을 먼저 양도를 할 때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되는 거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해서는 1세대 1주택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게 뭡니까? 문화재 주택과 상속받은 1주택과 농어촌 요건을 추는 농어촌 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 주택과 장기 임대 주택들은 이것을 먼저 양도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방금 임대소득세법에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은 누구 주택 본다고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그건 임대소득이야.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공동 소유는요. 공동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은 무조건 각자야. 각자 1주택자가 된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이 4번 지문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있죠. 공동 소유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떤 갑이란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공동 소유 주택 하나 있고 또 다른 공동 소유하고 있는 A 주택이 하나 있고 또 B란 주택이 하나 더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B란 주택을 먼저 양도하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든 2주택이잖아요. 비과세 될 수 없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5번은요. 자, 우리는 1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그 가족 구성원 내에서 국내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1세대 요건을 갖춰야 되고 국내에 1주택만 가져야 되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이 그 주택이 비과세돼요. 그런데 요 보유기간 계산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럼 2년 이상 보유하자면 비과세 안 되잖아요. 그럼 요 보유기간의 예외가 있죠. 보유기간의 예외는 자, 건설 임대주택 있죠.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죠.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만 했다면 보유기간 묻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이전하죠. 그때는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묻지 않고 비과세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 요건은 학업, 취학과 질병과 근무지 사정과 학교 폭력만 인정한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주택이 수용되면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주라. 단 전부 수용이 아니고 잔존주택이 있다면 그 잔존주택을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수용주택으로 본다. 요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있죠. 출국은 취약과 근무지 사정 요건은 되죠. 국외로 나가기 위해서 1주택을 2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지 마라. 단 국외로 나갈 때는 사후 관리가 있다. 출국 후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반드시 양도를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보유기간 특례 5가지가 있다고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그 1주택을 비과세하는 거 5가지. 근데 지금 본 문제가 이 부득이한 사유적인 문제에서 취약과 질병과 근무지 사정과 학교 폭력이라고요. 됐나요? 네, 그런데 5번 지문은 대전광역시의 소재 1세대 1주택이야. 보유가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2년 보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1년 거주는 했어요. 그러면 사업선 행편으로 양도하고 서울특별시로 다른 시로 가죠. 세대전에 주거를 이전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안 돼요? 사업선 행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안 들어간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흘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 자, 29번은 1번. 너무 쉬운 문제죠. 예정신고제도죠. 자, 페이지는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확률은 40%. 예정신고입니다. 자, 요거는 다른 거는 뭐 크게 이제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건데 일단 요거만 알면 되죠. 예정신고란 자체가 예정신고제도가 무슨 규정이라는 거예요? 강행규정이죠. 예정신고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럼 예정신고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예정신고가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했다면 그거는 어떤 신고 효력을 갖는다? 확정신고의 효력을 갖는다고요. 바로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행기준이기 때문에 양도 차손이 양도 차익이 없어도 강행기준이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 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가 적용된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말고. 되나요? 근데 이미 예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되는 것을 확정신고 또 가산세가 이중으로 정복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됐는데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무슨 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그 가산세를 몇 프로? 50% 갱감은 해줘요. 됐나요? 요거 자 이 제도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방금 뭐랬어요? 예정신고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예정신고가 확정신고 효력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해됐나요? 그런데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다만 보기 2번 있죠. 거기 보기 2번. 보기 2번. 뭐 됐나요?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 몇 회 이상 있어요? 2회 이상 한 자야. 그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요거 1번과 2번을 연결하세요. 예정신고는 강행기준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정신고를 한 자가 2번처럼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 6%에서 45% 세율이 적용 대상이 2번 이상 있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액을 합산해야 된다고. 합산 신고해야 되는데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요. 세금이 잘못 신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2번, 1번, 2번, 1번 잘 보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신고를 해야 돼. 그럼 합산 신고를 했는데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요. 문장 어디가 중점인지 알았나요?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예정 신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합산 신고를 하였는데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건 틀리다고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다른 지문은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30번. 자, 30번 문제 정답이 2번이죠. 2번. 자, 이거는 페이지 143페이지 있는 내용이고 80. 자, 이거는 세법에 정해진 기준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우리는 누간의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되면은 뭐가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뭡니까? 실지 거래 가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잖아요. 양도 차익 계산은 모두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실지 거래 가액이 특수관계자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가 된다면 그는 실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시가에 의해서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부당하다, 특수관계 부당 거래의 그 기준은 얼마냐 하는 거죠. 양도가액은 일단은 뭐가 됩니까? 양도를 낮추는 행위죠. 그러면 그 실지 거래가액 금액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돼야 되고, 여기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높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 거죠. 그럼 이 차이 나는 그 금액은 사모합니다 라고 했죠. 사모합니다. 3, 5 기준인데 또는이죠. 이게 뭐야? 이건 금액이죠. 금액 3억 이상. 이거는 뭐? 퍼센트죠. 5% 이상.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이 5%는 시가의 5%죠. 자, 그러면 지금
2번이 시가가 얼마예요? 10억 원인 경우 됐죠? 9억 6천만 원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은 10억이다 했는데 자 지금 저가 양도 맞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 나잖아요. 됐나요? 그럼 4천만 원인데 시가가 10억이잖아요.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3억은 아니더라도 곱하기 5% 하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 이상 돼야 되는데 5천만 원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당행위다 아니다. 저가 양도지만 부당행위가 아니라 말이에요. 부당행위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인 9억 6천 해야 된다고요. 부당거래일 때만 실거래하고 부당거래가 아니면 그대로 실거래한다고요. 강조했는데 자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자 31번은 정답이 5번이죠. 이거는 계속 강조한 내용들이죠. 계속 강조. 자 페이지 수는 132쪽에서 135쪽에 있는 내용으로서 자 확률은 80%죠. 자 1번 내용 보면 요거는 올해 2번 내용과 그 다음에 몇 번? 5번 내용이 강조되는 거죠. 2번과 5번. 자, 정답은 5번이었죠. 자 우리가 취득가액이 있어요. 실지거래가 할 때 필요경비에 취득가액이 있어요. 그 취득가액에 예?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하는 차감이나 어떤 말이 들어가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된 금액이 있다. 그 말은 필요경비 비용이잖아요. 이미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았잖아요. 내가 취득가액이 5억인데 그 5억이란 취득가액 중에서 2억이란 돈이 다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요. 그럼 이 부동을 양도할 때 5억 전부를 또 전부 공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2억을 다른 데 공제받았으니까. 그럼 이 2억이란 돈은 취득가에서 공제하라 해야 되는데 공제하지 포함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말해야 하는데 이것밖에 인지 안 돼요.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무조건 뭡니까? 취득가액 공제한다. 취득가에서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이 말이 딱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은 우리가 추계가액 있죠. 실지거래가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지거래를 알 수가 없어서 1번 보기처럼 실지거래가 할 수 없을 때는 추계하잖아요. 추계가액을 할 때 양도가액을 추계와 취득가액을 추계가 있다. 순서가 뭡니까? 매매사례가액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을 하고 그 다음에 한상가액을 할 수 있죠. 근데 한상가액은 양도가액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상가액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했어요. 이것도 없으면 국가공사는 기준시가를 가는데 올해 또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감정평가가액이죠. 이 감정평가는 가액은 감정평가 업자에게 맡긴 가액이죠. 3개월. 근데 몇 개입니까? 2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맡긴 거라 했어요. 근데 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하나의 감정평가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준금액을 줬다고요. 기준시가가 얼마?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네? 얼마?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이 내용이 포인트죠. 자, 그 다음 32번 문제. 자, 이거는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되어 있나요? 3번. 자, 확률적인 문제는 종합 문제로서 60%. 자, 1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필요경비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등기가 가능한데 미등기 양도사산이면 뭘 받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가, 필, 차, 장, 소, 기 있어요. 이것을 한 가정이 가세 표준이에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필요경비 공제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넣으면 두 번째가 장기부유 특별공제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이 넣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요. 미등기 양도서는 장보공과 기본공제를 못 받는 거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양도가액은 수익 성격이라 있고 필요경비는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뭡니까? 점유 시효 취득이죠. 아까 이건 점유는 언제를 한다고요? 등기 등록 접수일이 아니라 점유 개시일로 한다 했잖아요. 점유 취득을 양도할 때는 언제다? 점유 개시일. 점유 개시일. 자, 4번은요. 설마 4번 답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예정신고는 양도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일이 23일인데 끝자가 예정신고 23일 되면 안 되잖아요. 30일 돼야지. 이해됐나요? 예, 그리고 5번은 아까 뭡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했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3주택자는 1세대 2주택 3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죠. 근데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아닌 지역. 아닌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자, 3번 1세대 1주택 범위입니다. 올해 비과세죠. 자, 정답이 2번이었죠. 2번. 자, 이 내용은 확률적으로 80%죠. 자, 1번은 148페이지. 2번도 148페이지. 3번은 150. 4번은 156. 5번은 153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2번 엄청 강조한 거죠. 우리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양도한다. 그럼 양도 당시 1세대 요건을 충족한 자가 그 가족 구성 내에서 국내 소재하는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양도할 때 주택을 양도할 때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 요건이죠. 1세대 요건을 갖춘 자고 한 개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1주택이라도 이 양도하는 주택이 무슨 당시? 취득 당시. 양도 당시가 아니라 했죠. 취득 당시. 어느 지역이라면 조정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당시?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것이 1주택이라도 2년 보유만 하면 안 된다고요. 보유도 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이번에 지금 이것이 틀린 것을 물었죠? 자, 그러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 2년 이상이 된다. 뭐가 틀렸어요? 3년이 아니고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라고요. 3년 이상 보유가 아니고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라고요. 알았나요? 네.
뭐 다른 거는 크게 언급할 거 없고. 자, 34번. 자, 이거는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죠. 자, 가세 대상인데 이거는 몇 번이었느냐? 2번이었죠. 자, 몇 프로? 40%입니다. 폐지수는 121쪽에서 123쪽에 있는데, 자, 확률은 40%.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에서 뭐가 있나요? 부, 사, 치, 비, 요것이 부동산 관련 자산 있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화전상품, 신탁수익권이라는 대상이 있죠. 근데 가세 대상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요거죠. 용의물권이죠. 용의물권은 요까지는 둘 다 등기를 요하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가세되는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가세다. 이거 한 게 없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있어요. 기타 자산은 그게 네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영업권이 나오고 이축권이 나온다고요. 영업권과 이축권은 단독 양도하면 안 되고요. 분리돼서 양도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축권. 그래서 가세대 놓으면 이놈하고 이놈만 잘 정리하면 되네요. 알겠어요? 그리고 근데 주식은 무조건 다 가세되지만 주식 정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주주가 놓으면 무조건 가세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놓으면 무조건 가세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되면 무조건 가세입니다. 이 낱말이 섞이면 무조건 다 가세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묶어보면 그러면 대주주가 아니 뭐냐? 소액주주고 비상장이 아니고 상장법인이고 유가증권 시장 밖이 아니고 내에서 건다면 이때만 유일하게 가세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세한다고요. 자,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 전세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가세되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 등록 관계없이 가세된다고요. 부동산도. 그런데 리어는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니까 가세되고 미등기면 안 되죠. 그럼 기업과 리어는 맞죠?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이것은 대주주가 아닌 자라니까 그럼 소액주주고 주권 상장법인이라 했으니까 상장법인 주식이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을 통했다는 것은 장내죠. 그럼 이건 가세를 안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대주주들은 다른 거 따지면 가세고 비상장 주식 넣으면 무조건 가세고 유가증권 밖에 거래되면 장외인이가 무조건 가세인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안 들어갔잖아. 요거만 유일하게 가세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열은 기타 자산에 영업권 났죠. 영업권과 이축권은 단독이라 말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함께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이 된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거. 자, 35번. 자, 35번은 정답이 5번. 이건 아까 설명했는데 5번 이제 뭐 틀린지 알겠죠? 3호합니다 하죠. 3, 5 기준이 또는이죠. 3은 뭐고? 3억 이상 기준이고 5는 5% 이상이라고요. 3% 5억이 아니고 3, 5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확률적으로는 요거는 60%이고요. 자, 근데 1번 보기는 127쪽에 2번 보기는 126쪽에 3번은 125쪽에 4번은 133쪽에 5번도 13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르게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할 것은 없는 내용. 다시 한 번 더 입력을 시키세요. 네. 자, 36번.
자, 옳은 것이 있는데 종합 문제입니다. 36번 종합 문제. 예, 정답은 몇 번 했어요? 2번 있어요. 2번. 자, 2번인데 확률은 40% 정도. 종합 문제예요. 자, 옳은 것은 있죠. 자, 1번 아까 있어요. 1번.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손은 같은 해에 맨 앞에 뭘 양도했어요? 자, 1번은 우리가 모전 금액 계산해서 가, 필, 차, 장, 소, 기 그다음에 가세 표준인데요. 이 기본 공제가 무슨 별 공제죠?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는 거잖아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슨 별로? 소득별로 1소득자에 대한 1가세기간 1소득자에 대한 1가세기간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공제는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한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우리는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에 여러 양도가 있을 때는 기본공제가 소득별 공제니까 양도소득 금액 이 자체가 무슨 별로 돼야 된다? 소득별로 구분하여서 구분해 줘야 된다. 소득별로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무슨 별로? 소득별로 구분해서 합산해 줘야 된다고요. 합산. 응? 그럼 소득별이 우리는 몇 종류 있어요? 4종류가 나오잖아요.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권리, 기타 자산은 전부 다 소득의 뿌리가 부동산에 놓은 거죠. 이게 같은 소득이고요. 이까지 통산하고요.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죠. 주식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 파생상품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 수익권 소득이 있다. 이 소득별 구분이라고요. 그러면 뭘 양도했어요? 토지를 양도했어. 그리고 뭘 양도했어? 지상권을 양도했어. 그럼 토지와 지상권은 같은 소득원이니까 통산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소득이니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내고 여기는 적자가 났다. 상쇄된다고요. 상쇄. 이해했나요? 공제받을 수 있다.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지상권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까지 맞아. 맞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는데 이 두 개를 통선해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 커요. 이 마이너스 값이 뭡니까? 결손금이라. 뭐라고요? 결손금. 그러면 2021년도에 여기에 결손금이 발생했다고요. 그럼 올해 결손금을 2021년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말이야. 뭐가 틀렸어요? 이월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고요. 뭐 때문에 틀린 거 알겠어요? 네. 그 다음 2번은 하나의 자산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정합니다. 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입니다. 큰 것. 맞아요. 너무 상위적인 거죠. 자, 그러면 3번은요. 납세지가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주소지를 두고 있죠. 그럼 주소지를 하되 주소지가 없으면 부돈 소재지를 하는 게 아니고 거소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국외 양도소득입니다. 국외 양도소득은 거주자가 양도해야 됩니까? 비거주 양도합니까? 우리는 소득세는 자연인이고 자연인은 거주자와 비거주를 구분해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득도 가세하고 국외 소득도 가세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 거소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발생한 국내 소득은 가세할 수 있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외 양도소득은 거주자가 양도한 소득이라. 근데 국외 양도소득세는 모든 거주자를 납세공제를 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국외 양도소득은 이것부터 들어가야 된다고요. 몇 년 이상? 그렇지. 5년 이상. 항상 국외 양도소득은 5년 이상부터 나야 된다고. 5년 이상. 납세공제부터. 그리고 두 번째
국외 양도세는 뭘 따지지 않는다? 등기, 미등기 구분 자체가 없다고요. 등기, 미등기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국외 양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율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초과 누진 세율밖에 없어요. 되나요? 자, 그리고 5번에 양도하는 부동산이 국외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우리는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비과세 주지 국외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37번. 자, 올해 문제에서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확률은 떨어지지만 아까 내가 언급하는 그거는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올해는 또 국외 양도 소득에 대한 문제도 출제 가능 떨어지지만 계속 그래도 언급할 내용이 있다고요. 다른 문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자, 37번은 정답 몇 번이었어요? 3번. 자, 페이지 134쪽에서 135쪽이 있는 내용인데요. 확률적으로는 60%예요. 자, 답은 3번이 아까 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했다. 우리가 어떤 말에 놓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필요경비에 공제할 수 있다 없다?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죠. 이중 공제되니까. 답이 몇 번? 3번이다. 자, 일단 39번 문제 보세요. 39번 문제 보세요. 자, 39번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 우리가 예정신고 제도는 작년에 나왔더라도 항상 지문을 이렇게 놔야 된다. 아까도 나왔지만 예정신고는 강행기준이다, 임의규준이다? 강행기준이다. 그럼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 않을 수 있다? 어? 예정신고는 강행기준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만 예정신고를 잘못했다면 그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진세율이 2번 이상 있고 합산신고를 해야 되는데 합산신고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되고 합산신고 안 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39번 문제는 앞에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답은 4번이고 아까 또 냈어요. 확률은 80%로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 정답은 4번이죠. 아까 또 냈죠. 틀린 것은 있어요. 몇 월 달에 양도했어요? 5월 25일이죠. 우리가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권리, 기타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의 예정신고가 2개월 이내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할 때도 예정신고 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그 2개월 이내는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기산점을 볼 때 이거는 뭡니까? 둘 다 양도 1부터가 아니고 양도 1이 속하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은 한 달을 말일부터가 되고 주식은 뭡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반기의 말일부터가 된다고요. 기간은 2개월인데. 그리고 하나가 무슨 정려? 부담부 정려. 그러면 정려세와 관련 있죠? 이때는 2개월 아니고 3개월이다. 그러면 지금 양도의 한 날이 언제라고요? 5월 25일이에요. 그럼 여기 2개월은 6, 7이잖아요. 그럼 7월 31일까지가 되잖아요.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죠. 8월 30일이 아니라 부담부 정려가 들어갈 때는 3개월이지만 일반적인 전부 다 2개월이라고요. 그리고 5번 지문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신축, 정축한 후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그 신축 건물을 양도한다. 그리고 그 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감정 가액이나 한상 가액으로 했을 때 그 가액의 몇 프로를? 5%를 어디에? 결정세액에. 포인트가 뭐다?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결정세액에.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결정세액에. 가산세라고. 가산세. 이 개념 뭐다? 가산세라고요. 세액에 가산한다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세액에 가산한다고요. 가산세라고요. 가산세. 자, 그 다음 40번. 40번은 국외 양도자산이죠. 국외 양도자산. 자,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 5번. 확률은 60%. 올해 출제가는 좀 떨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국외 양도자산은 뭐를 구분 없다? 등기, 미등기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이 없어요. 등기, 미등기 개념을 적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국내 양도자산은요.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권리가 있다면 이렇게 세로로 한 개 가지고 기타 자산은 등기 등록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5% 적용하는 세율이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세율인 미등기 양도다 하면은 70%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 2년 다룬다고요. 1년 미만이면 하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면 2년 이상이면 나눈다고요. 근데 너가 양도하는 것이 주택이 아닌 경우와 주택인 경우를 나눈다고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경우는 5, 4초. 내가 5, 4초. 기간부터 정리하고 1년 미만, 2년 미만. 5, 4초. 몇 프로요? 50%, 40%, 초. 6에서 45% 정한다고요. 주택은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죠. 벌써 지났잖아요. 몇 프로? 5, 4초, 7, 6초. 5, 4초, 7, 6초. 기억했나요? 5, 4초, 7, 6초. 주택은 1년 미만이면 7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고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이다. 여기서 또 뭘 강조했나요? 주택에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 본다. 그럼 1년 미만 70, 2년 60, 2년 이상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단 분양권 있죠? 분양권 언제 취득한 거? 2021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몇 프로? 60%. 분양권은 2년 이상도 60%라고요. 분양권은 2년 이상도 60%라고요. 60%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국내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 구분도 하고 보유기간 등기가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 구분 자체가 없다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국외 양도는 이런 세율이 없다고요. 보유기간 나눌 세율이 없고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외 양도는 오로지 세율이 6%에서 45% 초과 누진세밖에 없다고요. 비례세율 자체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남겨놓은 1008번. 자, 지금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있겠죠. 피상속인. 주택을 상속받았죠. 상속인 있어요.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럼 문제 지문에서 피상속인이 보유한 거는 2년 6개월 보유했고, 자, 상속받아서 양도하는데 10개월만 보유 양도하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자, 가세된다면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 차의 계산은 어디부터 한다? 상속계실부터 양도 1까지 10개월분에 대한 양도 차이만 계산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기간이 들어가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어디에서? 상속계실부터 해. 그럼 상속계실부터 하니까 3년 보유가 안 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속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역시 기간적인 문제가 상속계실부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 있어요, 없어요?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필요 없잖아요. 보유기간 관계 없다. 그럼 무조건 공제가 돼야 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돼야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10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못 받고. 양도소득 기본이 보유기간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적용받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 가세표준 오죠. 그럼 가세표준 다음에 뭐요? 체율. 근데 상속받아 양도하는 물건은 기본이 다 언제 해야 됩니까? 상속개시일로 해야 돼요. 됐나요? 그럼 상속개시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 예외가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를 하는데 뭘 받았다? 가업 상속 공제받은 것을 양도할 때는 이때는 뭡니까? 피상속인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가업을 물려받은 물건이 아니죠. 가업 상속 공제받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계제만 더 3년 보유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기본적으로 보유기간 관계 없으니까 되고 세율입니다. 이 세율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뭐합니까? 상속계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세율 적용할 때는 요게 아니고 무조건 피상속인을 취득일부터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상속계시보다 몇 개월이니까 10개월밖에 보유 안 되지만 전체 기간을 하면은 2년 6개월하고도 10개월이니까 3년 넘어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우리 중요한 것은 1년, 2년이니까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주택이면 지금 40%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는 40%지만 지금 40% 아니라고요. 지금은 만약에 요걸 한다면 1년 미만이면 주택은 몇 프로 돼? 70% 돼. 40% 답이 될 수 없어. 40% 답이 될 수 없다고요. 70% 돼야 되고 또 그런데 70% 하면 돼 안 돼? 세율은 피상속을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6에서 45%는 초과 누진세를 적용돼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보유되는데 10개월밖에 보유 안 됐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있다 틀리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40% 세율이 아니고 피상손을 치를 기산한다고요. 그래서 몇 프로? 6%에서 45% 초과 누진세를 한다고요. 상속받아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뭐한다? 피상속인을 치르고 기산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4번, 5번 설명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 양도소득공제, 기본공제는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